2024년 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건축주학교 7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총 5주에 걸쳐서 20시간을 강의하게 됩니다. 자, 동아일보 기획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위험건설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2023년 12월 26일 동아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급순위 300위권의 건설사 중에서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게 55개 건설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300위, 1등부터 300위까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55개 건설사인데요. 55개 건설사에서 무려 17곳, 그러니까 한 30%죠. 17곳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통상 건설업계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재무 건전성이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회사가 30%가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0개 회사에서 55개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45개 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건설사의 최소 30% 이상이니까 뭐 도급순위가 낮은 곳은 더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부채 비율을 보니까 무려 323.3%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55개에서만 제출했기 때문에요. 300곳을 다 하게 되면은 이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가 상당히 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사비 지수 추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업계가 어려운 이유가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통계를 보니까요.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건설공사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건설공사비 지수인데, 여기는 뭐 레미콘이라든가 건축 재료라든가 인건비, 뭐 장비 사용료, 건설에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를 이렇게 지수화를 만든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2019년 1월에 113.97이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2021년 1월을 보니까 121.8입니다. 121.8.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이게 1년 만에 무려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공사비 지수가 138.89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서 2023년 11월에 153.58로 올랐기 때문에 3년 전보다 무려 28.1%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 지수만 보더라도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비를 낮추고 있다. 공사비를 누르고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못할 경우에는 공사할수록 적자가 나는 현장이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다른 건설 관계자는 지방 신규 현장은 착공하면 사실상 적자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방 프로젝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즘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일군 건설업체가 현장을 골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시공사랑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또 공사비가 추가로 나오고 뭐 분쟁이 있고 공사가 수독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2023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PF 대출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무려 134조 3천억 이 부분이 PF 대출 잔액으로 묶여 있고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은 연체율이죠. 연체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연체율이 낮았습니다만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뭡니까? 현장에 돈이 없다는 부분이죠.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증권사의 연체율이 무려 13.85%입니다. 13.85%.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보험, 증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렇게 나눠지는데 증권사의 연체율이 이렇게 심각해서요. 증권사 한두 개가 무너질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연체율이 심각하고 저축은행도 5.56%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호금융이라든가 저축은행 예전에는 쉽게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도 어렵다. 자, 그래서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PF 부실 우려로 금융비용이 치솟고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이어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